이 자리, 내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가 KTX 열차의 고급한 안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죽 시트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고 눈동자에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길러온 오만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평야의 녹색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세리는 철도 재벌의 외동딸, 그 이름만으로도 기차 한 량이 그녀의 영토처럼 느껴지는 여자였다. 오늘도 그녀의 1등석 좌석은 완벽한 안식처여야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거친 청바지에 진흙 자국이 묻은 부츠,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진 채로 목장 냄새를 풍기는 그 여자. 세아였다. 세아는 고개를 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죽 지갑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제주도의 목장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죄송해요. 표를 잘못 봤나 봐요. 세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목장 생활로 단련된 그 음색은 바람소리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세리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잘못 봤다고? 이건 VIP 좌석이에요. 당신 같은 시골뜨기가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세리의 말끝에 목장이라는 단어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세아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런 여자가 왜 서울로 가는 거지? 제주 목장에서 온 건가? 냄새가 나.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한 지 겨우 10분. 세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아버지의 회사 보고서를 확인하려 했지만 마음이 산만했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세리의 시선이 그녀를 못 박아 버린 듯 했다. 일어나세요. 지금 세리의 명령조 목소리가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 할머니가 신문을 접으며 흘깃 쳐다보았고 젊은 커플은 속삭였다. 저런 드라마 같은 장면이야. 세아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세리보다 컸고 어깨는 목장 노동으로 단단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표는 제대로 산 거예요. 오해예요. 세아의 눈빛에 스치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피곤한 체념이었다. 세아가 자리를 비키자 세리는 재빨리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을 내가 아니야, 세리는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철로처럼 직선적이었다. 아버지의 회사, 한국철도공사와 얽힌 재벌 가문. 결혼 상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남자는 또 다른 재벌의 아들. 세리는 그런 삶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이곤 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오늘도 그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려 했지만 세리는 이를 악물고 태블릿을 켰다. 그 순간 열차가 덜컹거렸다. 아니, 단순한 덜컹이 아니었다. 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리며 차체 전체가 앞으로 쏠렸다. 깍!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세리의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려 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세아였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세리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함께 좌석 아래로 쓰러졌다. 괜찮아요. 세아의 목소리가 세리의 귀에 속삭이듯 스며들었다. 세리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세아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제주의 바다처럼 깊은 푸른빛이 스며 있었다. 열차가 멈췄다. 완전히.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기술적 문제로 인해 열차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세아의 팔을 뿌리치며 일어났다. 뭐야, 이게. 왜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창밖을 보니 끝없이 펼쳐진 논밭 한가운데였다. 서울까지 2시간 거리. 세리는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없었다.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해. 이건 사고야. 하지만 세아는 이미 창가에 앉아 차분히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곧 고칠 거예요.
제주에서 이런 일 자주 봤어요. 바람 때문에 선로가 흔들리면 세리는 세아를 노려보았다. 당신 때문에? 아니, 당신이 내 자리를 빼앗아서.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다. 세아는 피식 웃었다. 좌석 때문이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제가 목장 주인 딸이라서요. 제주 목장에서 태어나서 이런 기계가 아니라 자연을 믿어요. 세아의 말에 세리는 멈칫했다. 목장 주인 딸. 그녀의 가정은 세리의 세계와 너무 달랐다. 세리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고 세아는 제주의 바람과 솥대 사이에서. 그 차이가 지금 이 좁은 좌석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승객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울고 직장인들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세리는 세아에게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세아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세아예요. 당신은? 세리의 짧은 대화가 시작되었다. 세아는 제주의 목장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소를 기르시는데 매일 새벽에 풀을 베어요. 바람이 불면 소들이 춤을 추듯 달려요. 서울은? 처음이에요. 세리는 웃음이 나왔다. 서울.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세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엄마 때문에. 병원에. 마지막으로 가봐야 해요. 세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미안해요. 세리가 속삭였다.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삶이 그래요. 당신은 왜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재벌 아가씨처럼 보이던데 세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 회사 일, 하지만 피곤해요. 매일 결혼 이야기만 들어요. 두 여자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세아의 솔직함이 세리의 방어벽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별들이 떠올랐다. 열차 안은 고요했다. 세아의 손이 무심코 세리의 손등에 스쳤다. 그 순간 세리의 심장이 뛰었다. 이상한 따뜻한 떨림. 밤이 깊어지자 승무원이 안내했다. 야간 정차로 내일 아침 재개합니다. 호텔로 이동하세요. 승객들은 짐을 챙겼다. 세리와 세아는 함께 내렸다. 근처 작은 마을, 논밭 사이에 있는 여관. 한옥 스타일의 민박집이었다. 같이 갈까요? 세아가 물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밤, 두 사람은 한 방을 쓰게 되었다. 세아는 바닥에 앉아 제주 민요를 흥얼거렸다. 바람아, 불어다오. 세리는 그 소리에 취해 눈을 감았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편안해? 새벽녘, 세리는 눈을 떴다. 민박집의 종이창 너머로 아침 안개가 스며들었다. 세아는 이미 일어나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제주의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좋은 아침, 세아의 미소가 세리의 가슴을 간지렸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민박주인 아주머니가 내온 된장찌개와 김치가 세리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서울 음식은 다 고급스러워서 이런 게 그리워요, 세아가 말했다. 세리는 포크를 내려놓고 물었다. 당신 정말 목장에서만 살았어요? 연애는? 세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연애. 소랑했죠? 사람과는 어려워요. 제주 여자들은 강해야 하니까? 세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녀 자신의 고백이 숨어 있었다. 나도 그래요? 남자들 다 똑같아요.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만 봐야 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열차가 재개될 때까지 2시간. 그들은 마을을 산책했다. 논두렁 길을 걸으며 세아는 꽃을 꺾어 세리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예뻐요. 세아의 손길이 세리의 뺨을 스쳤다.
세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 느낌, 뭐야? 친구 사이. 아니,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스며든 감정이었다. 여성에 대한 부드럽고 깊은 끌림. 열차가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세리가 세아를 자신의 VIP 좌석으로 불렀다. 같이 앉아요. 보상으로 세아는 웃으며 앉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변했다. 시골에서 서울로, 논바디 빌딩으로. 세리는 세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어제 세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야 고마워. 당신 덕에 서울이 덜 무서워. 두 사람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세리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철도는 내 운명이에요. 하지만 때론 자유가 부러워요. 세아는 제주의 추억을 풀어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바다에서 손잡고 걸었어요. 그 손길이 아직 느껴져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세리는 세아의 번호를 물었다. 연락할게요. 병원 갈 때 도와줄게.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세리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세리는 아버지의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우 스테이크가 입에 맞지 않았다. 세리야, 결혼 준비는? 아버지의 물음에 그녀는 대답했다.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머릿속은 세아의 미소로 가득했다. 며칠 후, 세리는 세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만나요? 홍대 카페. 세아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였다. 엄마의 마지막 장소,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눈물을 삼켰다. 좋아요. 그들은 홍대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 스트리트 푸드가 향기롭게 피어올랐다. 세아는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었다. 서울은 이렇게 재밌어요.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있어서.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세리의 입술이 세아의 뺨에 스쳤다. 세아야, 키스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약속이었다. 관계는 깊어졌다. 세리는 세아를 제주로 데려갔다. 사설 제트로. 세아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내 고향이 이렇게 보일 줄이야. 목장에서 세아의 가족이 그들을 맞이했다. 소떼가 울고 제주 흑돼지가 구워지는 냄새. 세리의 가족은 몰랐다. 세아의 가족은 세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 딸 친구, 아빠의 말에 세아는 웃었다. 하지만 밤에 바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사랑해. 세리의 고백. 세아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하지만 이게 될까? 서울로 돌아온 후 갈등이 시작되었다. 세리의 아버지가 세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시골 여자? 목장 주인 딸. 웃기지 마.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세리는 반항했다. 사랑이에요. 진짜.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컸다. 결혼 상대, 회사 상속. 세리는 세아를 숨겼다. 비밀 연애. 카페에서의 속삭임, 한강 산책. 하지만 세아는 느꼈다. 세리야, 나 때문에 고통받아. 세리는 부정했다. 아니야. 너만 있으면 돼. 여름이 왔다. 제주의 태양이 뜨거웠다. 세리와 세아는 목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세아가 소를 먹이는 모습을 보며 세리는 웃었다. 너 정말 멋져. 세아는 손에 풀을 묻힌 채 세리를 안았다. 너도. 서울 공주님. 그들의 사랑은 자연스러웠다. 제주 도라르방처럼 단단하고 바다처럼 넓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갈수록 그림자가 드리웠다. 세리의 약혼식이 다가왔다. 아버지의 강요. 이게 내 미래야. 세리는 세아에게 말했다. 참아줄래? 잠시만.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아팠다.
그녀는 제주로 돌아가 목장을 돌보았다. 홀로 밤을 지새우며 세리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미안해. 곧 끝날게요. 하지만 세리의 메시지는 점점 뜸해졌다. 회사 일, 가족 모임. 세아는 느꼈다. 배신의 냄새. 어느 날 세아는 서울로 갔다. 세리의 집 앞에서 문이 열리고 세리가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 남자가 있었다. 약혼자. 세아. 왜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리는 남자를 밀치며 세아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그냥. 가족 때문에. 하지만 세아는 손을 뿌리쳤다. 가족. 그게 사랑을 속일 이유야. 눈물이 흘렀다. 세아는 도망쳤다. 제주로. 세리는 쫓아갔다. 비행기에서 그녀는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왜 그랬을까? 제주공항에 도착한 세리는 목장으로 달려갔다. 세아의 아빠가 막아섰다. 우리 딸 울었어. 가봐. 세리는 무릎 꿇었다. 죄송해요. 사랑해요. 제발. 세아가 나왔다. 왜 왔어? 돌아가. 하지만 세리의 눈물에 세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너 없인 못 살아. 모든 걸 버리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세리의 고백. 두려웠어. 가족, 사회. 하지만 너를 잃는 게 더 무서워. 세아는 세리를 안았다. 나도.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세리의 아버지가 제주로 왔다. 재벌의 위세. 이 여자 버려. 아니면 회사 상속 포기. 세리는 선택했다. 버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분노. 미쳤어. 가족과의 단절. 세리는 세아와 함께 제주에 머물렀다. 목장에서 일하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세아의 병이 드러났다. 엄마의 병, 유전. 세리야, 나 오래 못 살 수 있어. 세리는 울었다. 함께 싸울게. 가을바람이 제주를 스쳤다. 세리와 세아는 목장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세리는 도시 생활을 버리고 소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이게 자유야. 그녀는 웃었다. 세아의 병은 진행되었지만 두 사람은 매일을 소중히 했다.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손을 잡고. 사랑해. 매일의 고백. 사회의 시선. 제주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좋은 친구로 여겼다. 하지만 세리의 가족은 돌아왔다. 어머니의 편지. 용서해. 내 행복이 중요해. 세리는 서울로 갔다. 화해. 아버지도 결국 포기했다. 내가 선택한 길. 크리스마스. 세리와 세아는 한옥마을에서 만났다. 눈이 내리는 밤. 영원히 함께. 세아의 손에 반지가 끼워졌다. 병은 치료로 호전되었다. 두 사람은 목장을 키웠다. 제주 관광 팜으로. LGBT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 실화야. 세아가 속삭였다. 세리는 창밖을 보았다. 철로처럼 고든 삶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아와 함께라면 모든 게 아름다웠다. 바람이 불었다. 사랑의 바람.